2019년 일본의 방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항모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웬 똥파리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유독 생활탐구에 눈에 띄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서 방위용 스텔스 대함 유도탄과 고속 활공탄입니다. 사실 도서 방위용 스텔스 대함 유도탄은 예전부터 언급이 되었던 무기입니다. 명목상 도입 목적은 센카쿠 열도 분쟁 대응으로 2023년까지 배치를 완료해 오키나와 일대를 완전히 도배한다는 계획이죠. 기존 일본의 대함 유도탄과 다른 점은 저비탐성의 스텔스화를 추구해 외형은 LRASM과 닮았고 동체 상부의 대형 공기 흡입구는 아마도 고기동성을 가진 미사일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사거리 300km의 초기 지대함으로 개발될 경우 오키나와에서 센카쿠까지 타격하려면 최소한 사거리 450km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탄두는 애초 계획대로 대함용 이중탄두와 EFP 탄두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중탄두는 선구 탄두가 함선 외벽을 먼저 뚫고 2차 탄두가 내부 구조물을 파괴하는 것이며 EFP탄은 폭발 상형 관통탄으로 상륙 주종 등 근방에서 폭발해 목표물을 뚫고 파괴하는 탄입니다. 일본은 이미 상당수 공대함, 지대함 유도탄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발로 적 대형 함정과 상륙 주정, 경장갑 기동 부대 등 광범위한 범위를 공격할 수 있는 첨단 대함 유도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EFP탄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두꺼운 장갑은 관통하기 어렵겠지만 전차 상부 장갑이나 공기 부양정, 넓게 상계된 소프트 타켓을 저지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설마 일본이 방위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겠죠. 얼마나 얍실할까. 클러스트 탄두 적용과 300km가 넘는 사정거리와 저피 탐성만 봐도 대지 타격용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분명 적국 연안 공격이나 제한적 대지 공격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대함 외에도 함대함, 공대함까지 플랫폼이 완성된다면 ASM-3와 함께 한국에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또한 훨씬 위협적인 무기는 고속 활공탄이죠. 말은 어렵게 해놨지만 알고 보면 극초음속으로 가는 무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그렇다 쳐도 일본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얍실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속 활공탄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였지만 사전 사업 평가서를 확인해보니 정보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사정 거리가 최대 400km로 밝혔지만 최대한 억제 발표한 것일 거고 만약 500km를 넘는다면 규슈 북부에서 한국 전역이 거의 사정권에 듭니다. 그래도 일본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북한 탄도미사일 기지 공격 명목이다. 한국은 신경 쓰지 마라. 고속 활공탄은 2020년에서 24년까지 시험을 완료하고 배치 예정이 있으며 상륙하는 적 기동 부대를 신속 정확하게 정밀 공격을 하고 동시에 적 공격 원점인 쌈 기지를 요격이 어려운 고도를 초음속으로 날아서 탑재된 고속 활공탄으로 타격합니다. 그리고 탄두 분리는 적 미사일 방어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기권에서 유도 탄두 분리 타격 과정이 전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적 고고도 방공 체계와 조화할 일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스트 글라이더 방식은 고속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세적인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범국 일본이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거리로 볼 때 한국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일본이 고속 활공탄 도입을 위해 2020년에서 24년까지 확보할 기술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고도 활광 기체 형상 기술. 적의 쌈 기지 등이 요격하기 어려운 고도를 초음속으로 날아 단시간에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공기가 희박한 영역을 비행한다.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인 하야부사 등이 우주에서 지상으로 귀환할 때와 같은 상태로 활공하는 기체 형상 기술을 확보하고 초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높은 내열 기술과 적의 방공망에 대한 생존성 향상을 위해 RCS 저감 기술을 확보한다. 두 번째로 활강 제어 기술. 고속 활공탄이 대기권에서는 날개만으로 제어가 힘들기 때문에 가스 등을 분사하는 ACS 자세 제어 시스템 기술 확보가 필수이며 활강 제어를 위해 조약 날개와 ACS 등의 복잡한 활강 제어 기술을 사전에 확보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기능 로켓 모터 기술. 활공 거리에 따라 고속 활공탄을 효율적으로 활강시키기 위해 내일 재료와 금속 케이스, FRP 섬유 강화 플라스틱 격벽에 의한 로켓 기술과 이를 응용한 소형 경량의 추력 중단 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런 공세적인 무기를 일본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연구하고 20년부터 24년까지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마치며
고속 활공탄의 무서운 점은 사실 고고도 방어 체계 요격고도는 비켜가지 못하더라도 곧장 방어법인부터 종말 단계 시작으로 적정한 속도만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으로서는 요격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음속을 넘어 미중 러 인도만 극초음속 비행체를 연구하고 있는 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